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스미남 4회 2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스미남 녹음할 때 뭔가 2부 시간 되면은 뭔가 조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특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근데 입이 좀 풀리니까 조금 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우리 오늘 배우는 느낌으로 그렇죠. 새로운 스포츠에 대해서 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저희가 골프입니다. 이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 이 골프만을 위한 스포츠 채널이 이렇게 있을 만큼 맞아요. 골프는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축구 전문 채널은 없는데 없죠, 골프 없죠. 전문 채널은 있죠. 그죠, 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골프가 상류층의 스포츠다라고 인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은 정말 대중적인 스포츠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들만의 전유물인 골프 저희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 아버지들의 스포츠라는 게 정말 와닿는 게 저도 아버지가 보실 때 옆에서 그냥 같이 아침에 새벽 시간에 할 때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골프 다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요. 그 되게 잘 깎인 잔디밭 위에서 이렇게 스틱 같은 채로 공을 치고 그리고 조그마한 홀에 공을 집어넣는 뭐 그런 경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경기 규칙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네. 일단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총 한 경기장이 18개의 홀이 있죠. 18개의 이제 공을 넣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라운드 이제 1번에서 18번 홀까지 돌고 총 4라운드로 이루어진 그런 경기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홀당 뭐 4타라고 잡기 때문에 한 경기가 끝났을 때, 한 라운드가 끝났을 때 72타가 기본 타수가 72타. 되는 겁니다. 음. 근데 만약 내가 71타의 경기를 끝냈다, 한 라운드를 끝냈다 하면은 하나 차이가 나잖아요. 1 언더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네. 1이라고 표기가 네. 되고요. 72타에 끝내야 되는데 73타에 끝냈다. 그럼 플러스 1로 기입이 되면서 1 오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기본적으로 타수가 적을수록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18개 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뭐 파3, 파4, 파5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파3는 세타 안에 그 홀을 끝내야 되는 거고요. 세타 안에 끝내면 2분파가 되고 이제 0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네. 파4는 4타 안에, 파5는 5타 안에 끝내야 되는 홀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장에 파5 홀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파4가 10개, 파3가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개 홀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파5가 4개 했으니까 5 곱하기 4, 뭐 4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총 72타가 나옵니다. 역시 알렉스 씨가 제일 빠릅니다. 네, 저는 적어 왔거든요. 역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저는 적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72타 내 경기가 끝나면 한 라운드가 끝나면 이제 2분파가 기록이 되는 2분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이외에 스코어 관련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72타에 끝내는 거. 그리고 파5에서 만약 4번 안에 이제 그 홀을 끝냈다 하면은 버디라고 기록이 되죠. 버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한 타를 줄인 거죠. 네. 한 타를 줄인 게 버디가 되는 거고 네. 두 타를 줄인 거는 이글이 이글이 되는 거죠. 이글. 세 타를 줄인 거는 이제 파5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세 타를 줄인 건 뭐라 할까요? 되게 길어요.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가 아마 이게 알바트로스. 그죠, 새 이름이죠. 계열에서 독수리. 되게 이제 날개가 넓은 새일 이글보다 거예요. 더 넓은. 그렇죠. 이글이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거리를 커버했다. 뭐 이런 뜻으로 알바트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알바트로스. 네, 알바트로스. 그리고 한 번에 넣는 거를 홀인원. 홀인원. 그렇죠. 홀인원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 이 홀인원 같은 경우는 정말 운빨이라고 하죠. 이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막 경품이나 상품 이런 거 많이 줘요. 일반적으로 골프 치러 갔을 때도 이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서 막 골프장에서 선물도 주고 합니다. 홀인원을 만약 일반인이 기록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기록이 있으면 나쁜 기록도 있겠죠. 네. 4타 안에 끝내야 되는데 5타가 소요가 됐다 하게 되면 보기가 기록이 되고 기록제는 플러스 1. 근데 나쁜 기록은 좀 생각보다 용어가 쉬워요. 2타를 더 많이 했으면 더블 보기가 되는 거고 더블 보기. 3타를 더 많이 했으면 트리플 보기가 되는 겁니다. 트리플 보기. 그렇죠. 4타를 더 많이 한 거 사실 프로골프에서는 그런 스코어가 나오기 그렇죠. 어렵기 그럴 리가 때문에 없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쿼드러플 보기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부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총 타수로 해서 적은 타수가 이기는 게임을 스트로크 플레이라고 하고요. 네. 스트로크 플레이. 네, 스트로크 플레이. 그다음 매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둘이 1대1로 붙었을 때 매 홀마다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승자 패자를 기록하는 게 매치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이 뭐 이글을 기록했든 버디를 기록했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일반 경기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연장 승부에 돌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 4라운드 18번 홀에서도 승부가 안 난다. 그때는 이제 매치 플레이로 한 홀씩 하는 거죠. 승부 차이 같은 건데. 그렇죠. 네. 축구의 오. 승부 차이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재밌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용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골프를 총 4라운드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아마 컷오프 통과라는 용어를 아마 여러분들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컷오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네. 점수의 그 그죠? 뭐라고 할까요? 제한인가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2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탈락되는 선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통과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표현을 하면은 컷오프를 통과했다. 네. 그러면 이제 통과해서 3라운드, 4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거고 컷오프 탈락이면 2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컷오프 기준이 되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선두를 기준으로 해서 10타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두가 만약 10언더파를 기록했다. 그럼 2분 파까지는 컷오프를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이 10타 차 이내까지 잘라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선수가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럴 때는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10타 차 차이 나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데 10타 차에서 살아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순위가 뭐 한 80이다. 그러면 나는 잘리는 거죠. 와. 70명 선에서 기준이 잘리는 거죠. 와. 그리고 이거는 대회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조금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MDF라고 합니다. MDF. MDF가 영어 단어로 Made Cut but did not finish 이런 게 와우. 되는데 컷오프는 통과를 했는데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2라운드가 끝났을 때 뭐 10타차 이내 또 70명 이내여서 살아는 남았는데 좀 이게 대회 규정상 많은 숫자를 살려낸 거예요. 10타차 그렇죠, 이내 그렇죠. 선수를 다 끌고 가다 보니까 한 80명 살아남았다 치면 3라운드 경기 끝나고 2차 컷오프 규정을 또 진행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선수들은 1차 컷오프는 2라운드 끝나고 통과를 했지만 3라운드 끝났을 때 스코어가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3라운드 끝나고 탈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래서 그 골프가 목금토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회를. 그래서 그 컷오프를 통과해서 3, 4라운드를 뛰는 선수들이 뭐 주말에 골프를 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2차 컷오프를 통과 못하는 선수들은 다행히 약간 소정의 상금은 또 준대요. 그럼 그 돈으로 놀러 가면 되겠네요. 그 돈으로 이제 뭐 여행비 조금 충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골프하면은 제일 복잡한 게 경기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캐스터 분들이나 해설자 분들이 뭐 파5홀, 뭐 페어웨이입니다. 이런 거 할 때 네. 페어웨이가 뭐지? 뭐 티그라운드가 뭐지? 이런 말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티잉 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라운드. 이 티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골프공을 올려놓은 약간 플라스틱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컵같이 생긴 거. 네네. 그게 티기 때문에 티잉 그라운드는 그걸 세워놓고 그 홀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타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을 쫙 치면은 해저드가 굉장히 많아요. 워터 하자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워터 해자드, 또랑. 네. 그렇죠. 또랑이죠. 또랑. 뭐 코스 내 호수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습지라든가 냇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벌타를 먹고서 경기가 진행이 되거나 네네. 아니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세리 선수가 초반에 LPGA 세리파. 진출을 했을 때 이 양말- 메이저 대회였을 거예요. 양말 벗고서 네. 노래도 나왔잖아요. 양희은 씨 노래 나오면서 맞아요. 거기서 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물과 관련돼 있는 장애물에 빠지는 경우를 이제 워터 해자드라고 워터 해자드. 표현을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페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코스 내에 잔디가 잘 깎여 있는 지역이 페어웨이예요. 그러니까 티잉 그라운드부터 그린까지 홀이 있는 그린까지 올려가는 그 사이에 잔디가 잘 깎여져 있는 지역을 페어웨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올려야 잘하는 거죠? 거기에 올려야지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렇죠. 그죠. 페어웨이 말고는 뭐 워터 해자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러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러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잔디가 모래 엄청 길. 그죠. 잔디가 엄청 긴 지역이기 때문에 공을 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벙커 많이 들어보셨죠? 벙커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크로스 벙커라고 하는데 이 크로스 벙커가 일반적인 페어웨이 옆으로 그냥 길게 늘어져 있는 네. 좀 이렇게 타원형 모양의 그런 벙커를 이제 크로스 벙커라고 하고 가드 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주변에
그린으로 올리기 직전에 보면 움푹하게 파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포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가드 벙커라고 합니다. 자, 약간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볼을. 그린이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사실 이 벙커에 많이 빠져요. 음. 그러니까 좀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 장타를 한꺼번에 그린에 올리려고 하는데 약간 모자라가지고 그린 앞쪽에 있는 이 가드 벙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제가 계속 그린이란 말을 반복을 했는데 홀이 뚫려 있는 그 지역을 그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린이 풀을 가장 짧게 깎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장 짧게 깎는 지역이고 그 안에 있는 홀이 직경이 108mm래요. 108mm. 한 10cm, 11cm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홀 안에 깊이는 한 이제 10cm 정도 되고요. 그 안에 공을 집어넣는 건데 이제 골프공 같은 경우는 42mm, 한 4.2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쳤을 때 4cm의 공이 10cm 직경 안에 홀로 쉽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 들어가는 소리가 되게 영롱하니 좋더라고요. 되게 들어가는 막 게. 깔끔하죠. 예, 뭔가 딱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음. 소리. 자, 이렇게 간단하게 경기장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시험 한번 가죠. 너무 시험 한번 집중을 했나? 어, 한번. 시험 쉽지 좋대요. 않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와 씨. 아까 설명을 드렸죠. 코스 내 호수나 연못, 습지, 냇물 등의 코스를 뭐라고 하죠? 코스 내에 있는 그런 해저드. 그죠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 물이 있는 해저드. 네. 아자를 생각하시면 아자르. 스펠링이 똑같기 워터 아자르. 때문에. 워터 오케이. 아자르. 그러면 일반적으로 티잉 그라운드에서 공을 쳤을 때 잔디 잘 깎여 있는 지역. 페어웨이. 페어웨이. 그렇죠. 페어웨이. 페이드웨이라고 할 뻔했어. 페이더웨이. 이렇게 농구 때문에 페이드웨이가 살짝 떠오르기는 네. 해요. 그리고 뭐 벙커는 사실 저도 지금 설명을 하니까 크로스 벙커, 가드 벙커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그냥 모래로 파여져 있는 지역이다 하면 벙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경기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진행이 어떻게 되겠구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집중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잘 듣고 계시네요. 자, 다음 파트는 이제 장비인데 클럽이라는 용어를 쓰죠. 골프 클럽인데 골프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 드라이버라는 채 들어보셨죠? 드라이버. 두꺼운 거. 그렇죠. 제일 멀리 치는 채인데 이게 우드라고 하는 클럽의 종류입니다. 우드라고 하는 골프 클럽이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헤드가 크면 클수록 멀리 날려 보내겠죠. 티샷 할 때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 제일 적응 능력이 상당히 좋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가장 큰 1번 우드를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번호마다 헤드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겠죠. 1번부터 해가지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아이언이라는 클럽이 아이언.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언샷 이런 거 많이 아이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티잉 그라운드를 지나서 페어웨이에서 그린까지 올릴 때, 공을 올릴 때 사용하는 그런 클럽인데요. 골프채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셔야 돼요. 제가 네. 머릿속에 그렸을 때 이 면의 각도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린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상승된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골프채를 치는 게 아니라 면이 깎여져 있어야 돼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면의 각도가 점점점 커지고 작아지고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언의 번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린까지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각이 있는 골프채를 아이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이언이라고 표현을 해서 번호는 1번부터 9번까지로 나누어지는데 번호가 클수록 각이 증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각으로 공을 올려야 할 때 큰 번호의 아이언 클럽을 사용을 하는 거죠. 거의 누워 있겠네요. 그렇죠. 각이. 거의 누워 있어야 되죠. 각이 아. 크니까. 그리고 각이 큰 대신 비거리가 감소를 해요. 생각해 보시면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높은 포물선을 그릴수록 떨어지는 지역은 당연히 비거리상으로 넓지가 않겠죠. 네. 하지만 넓은 이제 좀 더 큰 포물선을 그린 경우는 비거리가 당연히 높아지고 대신 약간 각은 낮겠죠. 포트리스 생각하고. 맞아요. 포트리스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저기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 생각하시면 돼요. 2차 함수 생각하시면 아, 돼요.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언이 나누어지고요. 뭐 롱 아이언, 뭐 미들 아이언, 숏 아이언 이런 식으로 번호에 따라 가지고 또 명칭이 달라지는데 이 숏 아이언이 또 다른 명칭으로 뭐 웨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웨지. 예, 피칭 웨지, 뭐 샌드 웨지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너무 복잡하긴 해요. 근데 샌드 웨지는 그냥 단어가 샌드,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벙커에 빠졌을 때 쓰는 게 샌드 웨지고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교한 샷이 필요할 때 단거리에 떨어져 있는 홀에 근접시킬 때 피칭 웨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린까지 올릴 때는 이 아이언이라는 클럽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에 올렸으면 홀 안에 공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때 쓰는 게 퍼터입니다. 퍼터. 네, 퍼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일자형이나 아니면 반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평평한 면으로 때려가지고 홀까지 공을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이제 클럽이죠. 네. 뭔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골프채인 것 우리가 같아요. 생각하는 골프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채. 재밌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사실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연습장 같은 경우에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잔디 같은 거 깔아놓고 아 맞아. 홀만 아, 뚫어놓고 맞아. 그때 쓰는 게 퍼터죠. 회장님들이 회장님들 많이 사무실에서 그렇죠. 업무 안 하고 업무 안 이렇게 하시고. 퍼팅 연습하고. 근데 재밌는 게 제가 호주에서 왔잖아요. 호주 스미남이잖아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널려 있어요. 어. 심지어 동네에도 그 18홀짜리 경기장이 동네에 굉장히 있어요? 네, 동네에 있어요. 야, 땅덩어리가. 우와. 그래서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돈을 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18홀 게임을 쳐도 돼요. 오. 우리 동네에 있는 거니까. 우와.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에서 보듯이 그렇게 잔디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골프 칠 수 있는 정도의 경기장. 그게 어디예요? 오. 그렇죠. 그리고 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한데 닭장에서 안 해요. 그 호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신기해하는 게 골프 연습장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오. 저게 도대체 뭐냐? 저 이렇게 녹색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좁은 공간에 갇혀서 뭐 하는 짓이냐? 골프 연습한다. 왜 저기서 골프 연습을 하냐?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우린 좁잖아요. 그 근데 사람들이 그냥 공을 버리는구나. 호주는 너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막 쳐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기하다.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아빠 호주 가서 살아야겠네. 정말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호주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쵸. 많이 못 치셨는데 마음껏 치셨어요. 근데 이게 그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거랑 실전으로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른가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음.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많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18홀을 한번 처음으로 돌 때 머리 올린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네. 연습장에서만 치다가 처음으로 18홀을 다 돌고 났을 때 드디어 나 머리 올렸다. 그러니까 입문을 했다. 입문을 했다라는 이런 거죠. 정식 의미죠. 골프에. 딱지 뗐다 이 말. 그게 머리 올렸다. 느낌이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습할 때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그거 한번 치고 거기 가가지고 또 치고 그치. 이러면은 약간 불편하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들은 아마 대회하는 도중에 이거 치고 가는 거를 아마 걸어서 가는 게 규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맞아요. 스포츠다. 지금 잘 찝어주셨는데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라운드당 선수가 한 6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오, 체력도 좋아요. 그래서 한 선수당 한 와. 3시간 반에서 4시간 경기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골프장 한번 가봤었는데 그 진짜 한번 18번호를 따라가 보자. 근데 진짜 3시간 4시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와. 한 게임 이제 4라운드까지 다 돌고 나면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24km를 걷는 거예요, 선수가. 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골프가 굉장히 상류 스포츠고 놀고 먹는 스포츠다. 뭐 저거 하고서 막 $1000만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노동이에요. 물론 우리 아버지들은 가시면은 전동 카트 타고 그쵸, 다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수가 부상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카트 포기해야죠. 타고? 보통 포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보통 포기하죠. 그러니까 규정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트를 쓸 수 있는데 잔디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걸어서 직접 이동을 아마 하기 그것도 때문에.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의 일부. 맞아요. 걸어 다니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중노동의 스포츠입니다. 골프가. 캐디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캐디는 다 들고 해야 됩니다. 이거 캐디도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냥 골프채만 캐리하는 사람이 캐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계 보시다 보면은 선수 옆에서 뭔가 계속 떠드는 사람 보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캐디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코스를 같이 잡아줘요. 아. 그러니까 골프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터 해저드도 있고 벙커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몇 번 아이언을 써가지고 뭐 어떤 채를 써가지고 어디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만약 그 골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플레이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캐디를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선수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캐디 역시도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뭐 코치라고 봐야죠 사실. 개인 음. 코치 같은 개념으로.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규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리그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리그, 골프는 투어라고 하죠. 투어가 네. 남자는 이제 PGA, PGA. 미국 골프 투어, 그다음에 여자는 LPGA인데 와 PGA만 해도 대회가 19, 20 시즌을 보면 54개나 돼요.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와. 그러니까 모든 대회에 다 참석은 할 수가 없는 게 네, 힘들겠네요. 이게 PGA 투어가 점점 더 넓어지죠. 그래서 네네. 아시아 투어도 해서 한국에도 오고요. 음. 일본도 가고 라틴 아메리카 투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메이저 대회는 테니스하고 똑같습니다. 4개가 진행이 되고요. 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5번째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엔 페덱스컵이라고 해가지고 우승자 상금이 1,500만 달러예요. 메이저 대회보다 커요. 1,500만 네, 달러. 플레이오프로 진행이 돼가지고 선수 숫자를 점점 줄입니다. 이 페덱스컵이 3개 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대회에서는 이제 성적에 따라 가지고 125명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1차 대회가 끝나면 2차 대회는 추려가지고 70명만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르겠죠. 그리고 마지막 총 3차 대회에서는 30명만 출전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끝장전 같은 느낌? 그래서 이 3개 대회 총 합산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에게 1,500만 달러를 수여를 하는 거죠. 한국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이 PGA 투어에서. 네. 이제 2002년에 최경주 선수가 처음으로 한국인 사상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이 양용은이라는 선수가 2009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까지 우승을 합니다. 이제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 총 6명의 선수가 이때까지 16승을 합작을 해냈죠.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근데 역시나 뭐냐면 골프는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보는 골프는 아마 LPGA일 거예요. 그럼요. LG 많이 스코어보드를 보면은 한국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올 시즌에 상금 순위를 봤는데, 그러니까 상금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금을 어쨌거나 따야 되잖아요. 네. 상금 순위표에 올라가 있는 한국 선수만 21명이에요. 우와. 21명.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잘한다. 뭐 귀하 선수나 외국의 뭐 교포 선수 제외하고 한국 선수만 봐도 21명이나 그 상금 랭킹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고요. 뭐 LPGA를 설명할 때 뭐 요즘에도 뛰어난 선수가 많지만 박세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갓세리. 정말 아쉬운 게 메이저 대회가 총 여자 LPGA에도 4개 대회가 있는데 3개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랜드 슬램은 아깝게 놓쳤어요. 하지만 뭐 통산 25승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25번의 우승. 아까 남자 선수들 6명에서 16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박세리 선수는 25승을 했습니다. 혼자서. 와. 그래서 2007년에 뭐 우리나라 선수 사상 최초로 명예의 전당까지 헌액이 된 그런 선수고요. 우리나라에도 리그가 있죠. 뭐 KLPGA, KPGA 그리고 유러피언 리그도 있고 일본 리그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역시 이렇게. 닭장의 효과가 좋네요. 그런가 봐요. 예. 호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주에 도입하면은 또 호주에 잘하는 선수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골프 이야기도 해봤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골프장 매너 이런 거 저번에 우리 볼링장 매너 그쵸. 했잖아요. 맞아요. 그 골프장 만약에 가시면은 되게 쉬워요. 당연하다는 것들이 많은데요. 스윙할 때는 뭐 해야겠어요? 주의를 살펴야겠죠. 그렇죠. 네, 누굴 막 이렇게 골프채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막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스윙할 때는 이거는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숙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 뭐 사건도 있었잖아요. 프로 대회에서. 그렇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일반 관중들을 표현한 용어가 있죠. 갤러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 인플레이 상황에서 조용히 해주는 게 매너인데 김비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선수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네. 네. 마지막 라운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티샷을 날리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갤러리가 아마 핸드폰이 울렸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티샷이 잘못 날아갔겠죠. 김비호 선수 화가 많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가운데 손가락을 뻗죠. 완전 이게 법규를 그냥 네, 법규를 시전을 합니다. 거기서 전대미문의 징계 조치가 내려져요. 3년 출장 금지. 와. 근데 이게 나중에 유야무야 1년으로 갑자기 줄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이슈가 됐어요. 특히 PGA 쪽에서도 정말 역대 10년 동안 살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면서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PGA 투어인데 라틴 아메리카 투어 쪽에서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엔 김비호 선수보다 더 억울해요. 브랜든 매튜스라는 이제 미국 선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라운드까지 딱 했는데 공동 1위가 나온 거예요. 연장 승부를 갔겠죠. 네. 매치 플레이를 갔는데 연장 3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8번 홀까지 승부를 못 냈으니까 19, 20, 21번 홀까지 간 거죠. 치면은. 근데 앞에 선수가 먼저 이제 샷을 날려가지고 9m 퍼팅을 성공해서 버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한타를 줄여서 앞서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브랜든 매튜스 선수가 마지막 이제 버디 퍼팅을 할 때 2.5m 거리였어요. 엄청 가깝네. 그러니까 앞에 선수보다 이지샷이네요. 훨씬 네. 쉬운 거죠. 네. 9m 대 2.5m니까. 근데 이 선수가 딱 이제 버디 퍼팅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순간에 갤러리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오 마이 갓. 왜요? 그 왜요가 중요한데 일단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버디를 성공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대로 게임이 끝납니다. 와. 그래가지고 레전드. 근데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 선수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막 분을 삭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 관계자가 오더니 설명을 합니다. 그 소리를 지른 갤러리가
정신 지적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니까 이 선수가 있다가 실망해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갤러리를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나 소름 돋았어. 괜찮다. 위기를 어. 기회로. 괜찮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이제 브랜드 매스 선수가 어머님께서 그 지적 장애인 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게 얼마나 크고 힘든 병인지 알기 때문에 괜찮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 골프 내에서는 갤러리의 그쵸 매너가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와, 무르는 건 없겠죠? 없죠. 없죠. 아마 제가 막 바둑처럼 한 수 물러주세요 이러면 표시는 하잖아요. 그렇죠. 바둑도 대회에서는 못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회도 골프가 이 매너 스포츠라는 게 그 공식 기록관이 있긴 하지만 선수들이 직접 자기가 몇 타를 줄였는지를 적어서 그걸 내더라고요. 종이로. 맞아요. 네,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네. 거기서 거짓말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치다 걸린 선수는 없겠죠? 아마 프로 공식 대회에서는 아직까지 저 들어본 경우는 네. 없어요. 재밌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매너들은 뭐 익숙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떨어진 공을 내가 치기 전에 한번 터치볼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네,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가면은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한 홀이 시작하면은 이게 시작하는 시간마다 팀이 예약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월쯤 갔으면 1월에서 노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준비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걸 엉덩이도 너무 한번 흔들어주고 네. 자세 한번 고쳐잡고. 다들 야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는 것도 골프장 매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알렉스 씨가 골프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골프 마스터했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저희 스미남의 마지막을 장식할 토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독이 든 성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입니다. 코레아노. 사실 잘해봐야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잘해봐야 본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축구의 엄청난 레전드들도 참 이 욕을 먹고 그렇죠. 욕 안 먹은 사람 그러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 그런 자리일 만큼 독이 든 성배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굳이 각자 최고의 감독을 뽑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우리 희동구 감독님은 치트키는 빼야죠. 네, 빼야겠죠. 너무 레전드라서 네, 그건. 당연히 빼고요. 네. 네, 어쨌든 이게 토론에 앞서서 우리 각자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도 재밌게 그냥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명씩 자신이 준비한 감독을 소개해주시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서로 한번 물고 뜯어보겠습니다. 선임 순서대로 하죠. 네, 뭐 누가 먼저 선임됐죠? 본프렐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그런데 본프레레네요. 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본프레를 최고의 감독으로 꼽겠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분들 저희가 독일을 꺾은 지 최근에 꺾었긴 했지만 네, 그 3대1 스코어로 꺾은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평가전에서 꺾은 적이 있었는데 와, 저는 이때 경기가 레전드.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건 진짜 레전드였죠. 진짜 레전드 경기였는데 사실 2002년도 베스트 멤버가 거의 나왔고 우리나라는 거의 2군 플러스 유망주 위주로 그렇죠. 나왔어요. 네, 뭐 선발 명단을 보면은 감독 조 본프레레, 그래. 골키퍼 이윤재, 박재홍, 김진규, 박동혁, 김도현, 박규선, 김동진, 김상식, 차두리, 이동국, 김동현 이렇게 나왔는데 네, 와. 사실 네임드 선수는 몇 명 안 보이죠. 그러네요. 생소하네요. 하지만 독일은 클린스만 감독, 올리버 칸, 힌켈, 프리드리, 베렌스, 필릴람, 슈바인스타이거, 발락, 와. 슈나이더, 다 나왔어. 클로제 이런 식으로 다 다 나왔는데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3대1로 와, 그때 당시에 세계가 놀랐던 굉장히 사건을 일으켰던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네. 핸디캡을 준 거 아니죠? 독일한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독일은 주전이었고 그렇죠. 그 전 일본과의 경기가 또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네. 또 3대0으로 일본을 격파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국은 2군 그리고 유망주 이랬는데 3대1로 져버리니까 이제 세계도 놀란 거죠. 그렇죠. 전날 회식했나?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해운대 이제 돌아다니는데 예. 독일 선수들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맞아, 그냥 맞아요. 화보 찍는 것처럼 그냥 그럴만하다. 찍힌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최초로 이제 아시아 팀에게 패배를 했대요 이때. 와, 아, 최초. 와.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독일한테 처음으로 이긴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물론 최근 애도 이겼지만. 월드컵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죠. 저는 이때 경기를 가장 임팩트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만하네요. 조 봄프레레를 꼽겠습니다. 네, 뭐 그 감독의 어떤 철학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어떤 또- 스타일이었을까요? 또 유명한 짤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수비에서 3골을 먹으면 공격수들이 4골을 넣으면 된다. 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와. 근데 저는 되게 이 발언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멋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완벽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첫 골을 실점하고 나면 우리나라 축구의 특징이 와르르 약간 무너지는 아 경향이 그렇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타파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아. 3골을 어. 먹으면 4골을 넣으면 돼.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봄프레레 감독 시절에 어린 기억이었는데 골은 진짜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골도 많이 넣었던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아시아에선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그냥 약팀한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또 예. 넣으면 되지. 그쵸. 공격수들이 그러는 게.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에 또 온다면 또 맞는 감독이 아닌가 아 싶습니다. 네. 왜냐면 아시아 예선에서도 우리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0대 0이잖아요, 그죠? 네, 벤투 감독은 약간은 안정적인 그쵸, 걸 맞아요.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역시, 해서 저는 봄프레레를 역시 골라봤습니다. 손준 씨 화끈한 성격이 또 네.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은 누구죠? 다음은 아마 흰촌스미남이신가요? 네, 제가 뽑은 감독은 남아공 월드컵이죠. 남아공 와. 월드컵에서 16강 원정 원정 첫 16강 기록을 한 허정무 감독을 골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고른 그 당시에 허정무 감독이 약간 허전무다. 막 전략이 없다. 그 무제배 네, 아, 막 무제배. 그냥 무제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무슨 전략을 했지? 생각이 없어. 그냥 박지성. 박지성이 예. 있었죠. 박지성 빨이다, 뭐 양박 쌍용 빨이다는 말이 양박쌍용 많은데 맞아요. 진짜. 전성기 근데 때죠. 사실 요즘 봐요.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도 못 빨받는 상황도 있는데 음. 빨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네. 왜냐면 그게 선수들이 자유로울 수 있게 그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고 선수들이 뭔가 감독의 전략이 강압받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해서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너는 내 전술대로 해야 돼 하면은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아는데 전술대로 해야 되면은 나 오늘 무조건 나 가운데로 돌파하고 싶은데 감독님이 오른쪽 윙으로 돌파하라 했으니까 윙만 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 갇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열려 있는 것과 네가 그냥 잘하는 거 해.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물론 스쿼드도 좋았지만 그렇죠. 사실 요즘도 스쿼드 정말 좋거든요. 그럼요. 근데도 원정 16강은 진짜 엄청난 대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말로 뭐 우리가 그 당시에 뭐 그리스, 남아공 뭐 상대적으로 할만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그리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렇죠. 아르헨티나한테는 이렇게 깨졌지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북한하고 바레인한테 한 골도 못 넣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아, 그 그렇죠. 라인업으로 음. 그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 말을 결론하면 최대한 효율을 잘 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정무 감독을 그 당시의 허정무 감독을 뽑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를 강조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허정무 감독이 또 그 앞 90년도에 한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좀 처참했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맞는 게 사실 궁합이란 게 어딜 가나 그럼요. 없거든요. 막말로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 지금 팀에서는 뭐 맨날 골 넣고 이러는데 국대면만 사실 뭐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나 팀 분위기나 조합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신촌스미남 우리 이태곤 씨는 허정무 감독을 꼽아 주셨고요. 네, 호주 스미남 알렉시가 남았습니다. 저는 참 일단 제가 뽑은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현재 감독이 이 안에 뽑히지 않았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지금 벤투 감독이 역대 최고의 감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무한테도 언급이 안 됐다는 점. 네. 맞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선택한 감독님은요. 이 앞서 말했던 그 허정무 감독님의 뒤를 이었던 분이죠. 조광래 감독입니다. 조광래 감독하면 아마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만화 축구요. 카툰 만화 사커.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축구를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데 일단 이분이 굉장히 영리한 분이에요. 아마 다들 인정을 할 맞아요. 건데 그럼요. 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이 기사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조광래가 축구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미적분을 할 줄 아는 선수였다. 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2010년대 중반에 그 정도로 영리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가 미적분해서 뭐 하냐 이게 아니라 아까 만화 축구라고 말을 했는데 맞아요. 물론 이 만화 축구라는 게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축구를 한 거는 맞거든요. 오죽하면 이청용 선수가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 하려니까 이게 될란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한때 이제 막 말들이 많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멤버도 사실 지금 못지않게 짱짱하죠. 아까 네. 앞에 신촌수민의 말씀을 하셨지만 박지성, 이용포의 쌍박 양용 뭐였죠? 양용이었나요? 양박쌍용. 양박쌍용.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멤버가 있었는데 그 멤버 가지고 만화 축구 해야죠. 그렇죠. 그 멤버 아니면 언제 만화 축구해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물꼬를 터야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지금 벤투 감독이 사실 빌드업에 굉장히 목을 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에는 당시 아니었죠. 최고팀이 빌드업이 아니라 당시 최고팀은 스페인이었거든요. 네. 월드컵 우승하고 뭐 유로도 우승하고 했잖아요. 그 스페인의 축구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티키타카거든요. 그렇죠. 조광래 감독 그 티키타카를 시도를 했습니다. 와우. 티키타카를 시도를 하면서 제가 축구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한국 대표팀이 표현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제로톱이랑 포어 리베로예요. 그러니까 제로톱이라는 단어 뭐 유럽 축구 얘기하면서 해설자분들이 지금 뭐 이 팀은 지금 제로톱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와닿지 않았는데 당시에 박주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아시안컵에서 네. 지동원 원톱의 구자철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라인업만 봤을 때는 투톱으로 나가네 할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시 구자철 선수가 아시안컵 득점왕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포 리베로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말하는 빌드업에 가까운 그런 축구죠. 네. 수비수가 전진형 수비수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굉장히 선진화된 축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당시 선수들이 처음으로 겪어보는 축구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니에스타도 없고 사비도 없고 한데 어떻게 이게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도를 해야지 이게 점점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그럼요. 익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17개월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광래 감독 17개월 만에 경질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만약 조금 더 여유를 두고서 조광래 감독한테 기회를 줬더라면 사실 2014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 큰 참사가 일어난 해였죠. 네. 그런 정말 안 좋은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광래 감독님은 대구 FC 단장이죠. 네, 맞아요. 단장으로 네. 또 대구 FC의 상승세를 또 여기서 뒷받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꼽은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만 계약 만료로 넘어가셨어요. 허정무 바로 감독인가요? 허정무 감독이십니다. 다 나머지 두 경질이죠. 분은 네. 경질이에요. 잘렸죠. 레드카드네요. 다 레드카드예요. 하얀색 계약 만료인 분들이 몇 없습니다. 네, 몇 없고요. 다 와 진짜 쉽지 않은 자리다. 그럼요. 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조광래 감독이 성향상 굉장히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방금 전에 MC께서도 지금 현재 대구 FC 단장이신가요?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축구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대구 FC 이번 시즌 전 경기 다 갔을 거예요. 와. 갔는데 이 친구가 열정남이시네. 올 시즌에 있었던 큰 이벤트가 있었나요? 세계적인 뭐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나? U20 월드컵 있었죠. U20 월드컵 있었죠. 네. 그때 그 한참 막 우리나라 선수들 잘해서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그날도 주말에 경기가 끝나고 그냥 주변에 근처 포장마차 같은 데서 한 잔을 했는데 그 주변에 조광래 단장님이 계셨대요. 술자리가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도 걸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구수한 사투리로 아니 단장님 뭐 이제 뭐 청소년 축구 잘하는데 경기장 한번 열어주셔가지고 그 좋은 전광판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열어주셨답니다. 이야. 우와. 스웩.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감독인데 조금 이따 기회가 생기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받쳐줬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사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래 물고 뜨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이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뭐 이런 거 괜찮죠. 한 명을 꼽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씨 먼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조광래 감독을 진짜 좋아하고 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경질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네.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네. 허정무 감독은
솔직히 박지성 빨이다. 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성기에 박지성을 잘 진짜 모든 우리나라 축구의 전성기였다. 충분히 16강이 아니라 8강 그리고 4강까지 갈 수 있는 그 대회였는데 당시 멤버가 화려했고 아, 그리고 운도 되게 따라줬어요. 생각해보면 나이지리아전에서 말도 안 되게 야쿠브가 놓친 것도 있었고 그게 컸죠. 한국 선수가 12명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거는 어떤 축구 선수가 와도 넣을 수 있는 장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도 놓쳤잖아요. 아 진짜 저건 나도 넣겠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 그럴 정도로 나이지리아전도 막 이렇게 압도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걸 보면 감독의 역량이 좀만 더 있었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스쿼드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허정무 감독의 축구를 살펴보면 어떤 축구를 구사했는지 생각 안 납니다. 조광래 감독은 만화라는 단어도 남겼잖아요. 허정무 감독 같은 게 조금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허정무 감독의 그 대표팀 자체가 신태용 감독 대표팀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8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에 독일을 2대0으로 눌렀기 때문에 막 재평가론이 나오고 있긴 맞아요. 한데 여러분 1, 2차전 떠올려 보세요. 스웨덴하고 1차전 했죠. 그리고 멕시코하고 2차전을 했어요. 와, 우리 얼마나 그때 화 많이 냈어요. 왜 도대체 그 라인업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경기를 못하나. 1차전이 진짜 아쉬웠죠. 그러니까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저는 허정무 감독한테도 그대로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신촌수미남이 살짝의 해명과 함께 또 요 감독은 좀 아닌 것 같다라 한번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광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사실 잘 모르고. 네. 솔직해서 좋네요. 네, 네. 사실 잘 모르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 경남 FC 했을 때 굉장히 사실 듣보잡 팀을 좀 인기 구단 팀을 만들어서 맞아요. 전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만화다 환상이다 이런 게 이제 사실 감독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의 선수들을 다 파악하고 어느 게 적합하겠다 해야지 선수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틀을 짜야 되는데 틀을 먼저 짜고 거기 선수들을 쑤셔 넣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프레레 감독은 뭐 승준 씨가 이제 그 엄청난 경기 한 경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살다 보면은 컨디션이 엄청 좋아서 이제 또 공은 등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한 경기 때문에 여기 감독이 최고다. 그러기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각 감독말 별로 레전드 경기는 한 경기씩 꼭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국대 감독으로 최고였다? 글쎄요. 그리고 또 허정무 감독의 변론을 좀 변호를 좀 하자면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잘렸어요, 딱 우리 감독님. 근데 이 허정무 감독님은 이제 만료, 그렇죠. 물러난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퇴장을 한 네. 그런 사례가 또 이것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네. 아니에요. 저도 사실 좀 약간 변호하자면은 그 사실 박지성 선수를 이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이어져 오게 먼저 발탁한 게 허정무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에서 그 어떤 은혜를 박지성 선수가 갚은 거죠 그때. 그럼요. 엄청난 전성기의 활약으로 딱 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저 계약 만료는 약간 허정무 감독도 사회생활 좀 잘했다. 야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전 동의하는 게 허정무 감독님이 이 단어 표현이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98 월드컵을 보시지는 못했지만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도중에 감독이 잘려서 불려 나옵니다. 네. 그때 네덜란드한테 멕시코한테 1차전에서 1대3으로 패하고 네덜란드한테 0대5로 졌어요. 말도 안 되게 졌죠. 두 경기에서 8실점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차범근 감독이 중간에 불려 나와요. 잘렸죠. 쉽게 말하면 경질되는데 그때 사실 축구협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허 감독님이십니다. 와우. 그런 비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고 맞아요. 사실 원정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한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지금 감독이랑 비교해보면 사실 좋은 선수가 있는데도.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게 왜 그때 우루과이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었나. 너무 아쉬워요. 그때만 생각하면. 2대1로 우리가 근데 그거는 졌었죠, 그때. 동국이 형이 그 떼굴떼굴심을 안 했어도 모르는 거. 이동국 선수와 저는 정성용 선수의 그 첫 번째 골 실점 판단을 저건 맞아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아쉬웠어요. 그 첫 번째 골은 정말 너무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이게 골키퍼가 아쉽긴 했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 히딩크 감독 이후에 근데 또 최고 승률 감독은
또 슈틸리케 감독이에요, 사실. 아하. 네. 저는 그 참 미스터리인 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최고 승률이지가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호주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2015년도 아시안컵이 호주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기를 안타깝게도 일 때문에 이렇게 보러 가지는 못했는데 TV로만 봐도 야 이게 한국 대표팀이 할 정도로 되게 색다른 축구를 했었는데 왜 망했죠?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망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뭔가 처음에는 인자한 표정의 슈틸리케 감독이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화가 있었죠. 표독스럽게 표정도 변하고 그 코스염이 점점 거슬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경기 내용도 변하고 아, 맞아요. 뭔가 어떤 계기로 바뀌었는지 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지켜봐주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사실 또 요즘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보고 있고 그쵸. 또 월드컵 그쵸. 4강을 또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눈이 너무 높습니다. 눈이 높아요.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K리그도 보면 좋지만 또 해외 축구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하고 여담이지만 사실 저는 그 최근 월드컵이 장현수 선수가 하드캐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비리를 빨리 밝혔으면은 장현수 선수는 진작 잘렸을 거고 안 봐도 됐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센터백이 혼자 다 말아먹었으니까. 와. 사실 그 이후로 지금 센터백 빌드업에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김영곤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건 여담이지만 축구협회가 아닌 그런 봉사 그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제대로 했으면 빨리 그걸 했으면은 축구질이 좀 높지 않았을까. 역사가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네, 또 그래서 여론이, 여기서 여담을 추가해서 그래서 제가 조 본프레레 감독을 이게 좋은 감독으로 평가를 하는 게 그런 평가를 받아도 나는 뭐 내가 최근에 길을 간다. 수비골 많이 먹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겠고 우리 공격진에서 내 골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그런 주관. 강단이 좀 자기 주관이 있는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는 뭔가 여론 그리고 뭐 협회 이런 눈치를 본 듯한 발언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본프레레 감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도 뚜렷했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좋았는데 사실 되게 어려울 때 감독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대박 빡 치고 그 다음에 아마 코일류 감독인가? 맞아요. 거의 하다가 잘리고. 느닷없이 경질되고 그 다음에 아마 본프레레 감독이어가지고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이제 잘 추스려서 어쨌거나 월드컵 본선까지는 출전을 시켰는데 문제는 좋아요.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되는데 월드컵 가서 그게 돼요? 쉽지 않죠. 아시아 예선에서는 네. 가능한데 맞아요. 저는 만화 축구가 그거보다 좀 현실감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요. 이 조광래 감독 같은 경우 제가 변론을 조금 해도 네네네. 되나요? 네. 해도 되면 말이 꼬이네요. 네. 이 조광래 감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7개월밖에 감독을 못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조광래 감독의 경질의 가장 큰 2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외국 이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우리 주맨 박주영 선수가 당시 아스날에 있었습니다. 주전으로 뛰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계속 기용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거죠. 왜 K리그에 잘하는 선수 많은데 자국 리그에서 뛰지도 못하고 자국 리그가 아니죠. 해외 리그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만 계속 기용을 하느냐. 네. 그렇죠. 그때 사실 조광래 감독이 언론을 상대로 조금 미스플레이를 한 게 뭐냐면은 비록 주전으로 뛰지는 못하더라도 그 유럽에서 축구를 느끼고 온 선수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시켰을 때 그 선수들이 더 잘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약간 K리그를 비하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혔고요. 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큰데 이회택이라는 축구인 기억하세요? 이회택. 기억합니다. 이회택. 이분이 축구 기술위원장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이분하고 충돌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광래 감독 쪽에서만 나온 말인데 5월 달인가 그 당시에 우리가 세네갈하고 세르비아인가? 그쪽하고 가나하고 세르비아예요. 그 두 팀하고 A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조광래 감독이 이제 라인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선수 선발 명단이죠. 제출하니까 그걸 집어 던졌대요. 오 마이 갓. 근데 그것도 썰을 따져보면 당시에 올림픽 대표팀 또 이제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 당시 올림픽 대표팀이 런던을 목표로 하고 있던 대표팀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던 시기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감독이 홍명보였어요. 그래서 아. 그쪽에 전폭적으로 실어주고 있는데 조광래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뽑겠다고 하니까 뭐 너는 말이야 올림픽 대표팀이 뛰어야 되는 선수를 이렇게 중복으로 뽑으면 어떻게 이러면서 라인업을 던졌다. 선수 뽑은 명단을 던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우리 대표팀이 세르비아하고 가나를 둘 다 2대1로 이겼어요. 강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뭔가 만화 축구가 그래도 현실화돼서
우리한테 맞는 축구를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위쪽이랑 안 맞으니까 경질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 허정무 감독도 좋은 감독이고 뭐 다 좋은 감독들 많은데 외국인 감독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이 약한 게 또 되게 큰 문제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협회가. 기승전 협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어쨌든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다 애정에 담긴 네. 쓴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방금 한 말은 다 각자의 개인 의견이다. 아유, 그럼요. 개인적인 네. 사견이다. 개인적인 네. 사견입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네. 제 의견이에요. 네. 저도 몰라요. 네. 네, 축구 한낱 몰라요. 축구 팬입니다. 그렇죠. 한낱 네. 일개 축구편에 불과하죠.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금방 다가왔어요. 투표 네. 안 하나요? 투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끼리 한번 싸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1부 시간에는 골프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였다를 주제로 토론까지 나눠봤습니다. 야, 오늘 이번 주는 이틀 뒤에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그래도 알찬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즐거우셨나요? 그럼. 오랜만에. 점점 더 알차지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녹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 월요일날 똑같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